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개통 최고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10점짜리로 출제되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이고요. 또 기본 중에 기본 문제를 또 면접 때 또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 면접 볼 때 채점관들이 이렇게 좀 수험생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알고 있는가가 좀 중요하고, 또 이게 10점짜리로도 좀 출제가 됩니다. 그때 정확히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야 점수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본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써주면 10점 만점에서 8.9점 맞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균 점수 올라가요.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는 건 내가 비록 이번 시험에 합격은 못 하더라도 57점, 58점 이렇게 근사치로 가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공부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진실되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모토 중에 하나는, 일단 귀를 닫자. 그거는 남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닫고 본인 스스로를 믿고 정진해 나가시기를,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이 서브노트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베끼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렇게 바르게 써서 정리해서 암기할 때, 또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실 때의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규호 변호사 불합격을 피하는 법, 불필법인가? 저 그거 한 2번인가 읽었거든요. 기숙사 공부할 때.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암기 카드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암기하려고 이렇게 적는 노트들은 바른 글씨로 적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적을 때 60%, 많게는 70-80%까지 이미 암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의 말을 믿고 한번 적을 때 막 흘리게 적지 마요. 서브노트, 저번에 어떤 분 저한테 서브노트 보내서 잠깐 봐달라고 하는데 막 샤프로 싹 적어서, 왜 샤프로 적으셨어요? 아니 어차피 수정할 거니까 지워서 다시 하려고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볼펜으로 적었을 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볼펜으로 적어야 됩니다. 샤프로 적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 자체는 그냥 이게 내가 시험장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갖다 붙여놓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드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또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통 최고 전압이다. 이런 용어 자체는 우리가 기본서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전압을 공급하는 회사, 전력 공급 회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전력에 대한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정답입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전압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전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한국전력.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실 때는 한전, 한국전력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도 제가 교육받은 건 전력 공급 회사라고 표현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 전압이라는 한국전력 공급 약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정확히 23조에 의거해요. 송전, 배전, 변전에 이제 표준화한 전압이다.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110V일 때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6V고요. 230V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3V, 380V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38V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 강화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면접에서도 110V, 220V, 380V의 오차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표준 전압이고, 표준 전압은 한국전력 공급 약관 23조에 의거하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서 110V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6V, 230V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3V, 380V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8V입니다. 이렇게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전력 그 전기 공급 회사에 나와 있는 표준 전압의 종류입니다. 표준 전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표준 전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첫 번째 서브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공칭 전압, 두 번째 보고 계시다시피 최고 전압입니다. 이 표준 전압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선로 계통에서 쓰는 전압입니다. 송전선로, 그러니까 한전 계통, 전선로에 쓰는 계통입니다. 그래서 공칭 전압 이코로는 뭐 계통 전압도 같은 말이고요. 공칭 전압 이코로 계통 전압이 즉 선로 전압이 공칭 전압, 즉 공통으로 취하는 전압.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책마다 어떤 또 설명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틀린데 결국에 공칭 전압 이코로 계통 전압 이코로 선로 전압. 그러니까 즉 공통으로 취하는 전압. 이게 해놓은 게 무슨 의미냐면 다 같은 의미다. 혼동되지 마시라. 그렇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뜻은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 전압으로 표현하며, 이거는 이제 선간 전압으로, 선로에 있는 선간 전압으로 표현하며 그 계통 송배전 전압을 나타낸다. 이게 공칭 전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송전단은 765kV, 154kV, 그리고 수전단은 일반적으로 22.9kV, 380, 220V로 쓰이고 있다. 이거를 공칭 전압에 대한 용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에 이제 계통 최고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제 계통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위로 올리면 계통 전압 이코로 공칭 전압, 계통 전압 이코로 선로 전압. 그러니까 계통에서 쓰고 있는 최고 전압은 무엇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계통 전압 따로 있고 최고 전압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 최고 전압입니다. 최고 전압의 의미는 선로의 이상 상태. 우리가 송전선로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일선 지락 전류, 뭐 정전유도, 뭐 코로나, 뭐 염해, 뭐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환경. 여러분들 지금 전봇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봇대에 전선이 오고 있는데 비 올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뭐 황사 와서 먼지 낄 때도 있고 여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로상에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선간 전압이 계통 최고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계통 최고 전압이란 말의 의미는 선로의 모든 이상 상태, 나올 수 있는 실험적인 데이터를 모두 고려한 그 전압이 계통 최고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전압에 15% 여유를 둔다. 이 의미는 뭘까요? 앞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상적인 환경에 두어 여유를 준다. 또 여유를 두어서 설계한다, 고려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통 최고 전압은 또 계통 설계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 다시 올릴까요? 뭐 계통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러분. 그리고 공칭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고 공칭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 이제 또 설계 전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고 계시다시피 설계 전압 설계 전압으로 표현하는데요. 345kV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여러분 345kV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345kV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345kV 나누기 1.1 곱하기 1.15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 15% 여유를 둔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여유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개수고 345가 이제 공칭 전압인데 최고 전압, 계통 최고 전압, 설계 전압 의미는 361kV로 이렇게 선정해야 된다. 설계 전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1 나누기 1.5 이 개수의 의미는 뭐냐? 이게 실험식입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좀 곤란하지만 저희가 공부하고 이해할 때는 이게 실험적인 데이터 값이다. 여유의 값이다. 이게 뭘 실험적인 여유의 값이라고요? 선로에 대한 이상 환경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우리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그리고 또 그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 염해, 뭐 태풍에 오는 먼지, 또 외부에서 발생된 지락전류, 뭐 부분 방전해인 코로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여유 개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할 때 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설계잔압으로 표현했냐고 하면요, 345kV라고 해서 딱 이걸로 설계해서 선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외부 환경적인 영향이 있으니 이런 개수를 곱해서 나온, 뭐 예를 들어서 360이라는 요 전압의 기준으로 인해서 345가 흘러가지만, 뭐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361, 뭐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끔 전선로의 절연이라든가, 거기에 전선로에 사용되는 기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항상 설계전압, 개통 최고 전압에 맞추어서 설계해서 적용하라, 그 의미로 개통 최고 전압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실 때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전격 전압이 나옵니다. 위에의 표준 전압은, 여러분, 이 표준 전압은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면, 이제 선로계통, 송전 선로계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그 밖을 보시면 이제 전봇대 오는 그 전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적용되는 표준 전압의 공층 전압과 개통 최고 전압이고, 전격 전압은 이건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CB, 차단기류에 적용되는 겁니다. 차단기류, CB, 차단기류. 그래서 이거는 전격 전압이란 전기 기계기구, 그렇죠? 전기 기계기구 CB, 어떤 여기와 연결되는 어떤 기기들과 선로 등의 표준적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전압,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설비들을 동작할 때 이상 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격 전압이라고 표현하고, 전격 전압은 표준적인 동작 또는 정상 또는 사고 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그 전압에 맞춰서 기기들이 성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전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류입니다. 차단기류는 공층전압 곱하기 1.1분의 1.2네요. 아까 선로에는 1.1분의 1.15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쉽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개수고, 개수인 즉 뭐라고요? 실험에 의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그런 이게 설치되는 그 환경에서 가장 영향을 고려해서 곱해주는 여유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고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22.9kV 곱하기 1.1 해서 1.1 나누기 1.1을 곱하면 약 24. 얼마 나올 겁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24. 얼마. 계산기 한번 이 강의 듣고 한번 계산기 눌러보세요. 25.8kV 정확히 안 나올 겁니다. 조금 오차가 있는데 25.8kV가 나오고, 154도 여기다 넣어서 대입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여유를 줘서 170kV를 적용한다. 그게 전격 전압이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전격 전압인 동시에 이거는 개통 최고 전압입니다. 이건 어디에? 이 차단기류에 쓰일 때, 이 전압은 차단기류에 쓰일 때, 기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단기에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차단기에 쓰이는 전격 전압인 동시에 개통 최고 전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LBS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전격 전압해서 25.8kV 이런 거 강의 끝나고 여러분 수변전 설비 단선 결선도나 설계하시는 분들, 또 시공하시는 분들, 감리하시는 분들, 전기 안전관리자분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수변전 도면이나 관련된 여러분 수용가나 설계하시는 분은 설계하는 그 참고 테크니컬 데이터라든가, 감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그 감리 도면이라든가, 시공하시는 분들은 도면대로 시공하시잖아요. 그 도면에 보시면 25.8kV의 차단기 옆에 적혀져 있으면 이게 전격 전압인 동시에 개통 최고 전압이다. 왜 1.2분의 1.1을 곱하냐면 그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악조건을 고려해서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10점짜리 용어 설명이었고, 표준 전압은 선로에서 쓰이는 거고, 표준 전압의 종류는 공층 전압과 최고 전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차단기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통 최고 전압 설명드렸습니다. 그 개통 최고 전압은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다시 쓰면 이거를 뭐 설계 전압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고 전압은 가장 악조건, 뭐 1.1분의 1.15 그 전압의 공층 전압의 1.1분의 1.15 왜 가장 악조건을 고려했다. 왜? 그래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디에? 전선로라든가 전선로에 사용하는 기기에. 그리고 전격 전압은 차단기에 적용된다. 그래서 차단기는 전격 전압인 동시에 그 계통의 최고 전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테크니컬 데이터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잡지라든가 차단기, LBS, 뭐 파워퓨즈 어쩌고 저쩌고 늘 평생 동안 여러분들 입 밖으로 얘기해야 될 그런 모든 자료들이 있는 그 용어입니다. 그걸 10점짜리로 문제 냈을 때 정확하게 풀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제가 면접관이라도 그 표준전압 종류 2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대답을 못한다면 다른 것들 그렇게 잘 대답해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잘 대답하면 뭐 이런 거는 뭐 긴장돼서 대답 잘 못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좋은 점수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본에 좀 충실을 하고, 뭐 기술사 공부할 때 기본에 충실한다, 기본기에 충실한다, 기본서에 충실한다 이런 말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내가 알고 있다는 건 내 머릿속에 있고 입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단시일 내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 반드시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동영상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이메일 또는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오픈해서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한다는 게 늘 좀 까먹는데 이제 좀 보신 분들은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좀 제가 동영상 찍는데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힘도 얻어지고요. 좀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강의했던 게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